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한국노총에 이어서 민주노총도 그동안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던 정부 회계자료 공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.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윤 대표님. 네. 그동안 정부가 네.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 노조가 조합비를 걷어서 쓰는 네. 그동안은 뭐 깜깜이 네. 회계를 해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네.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회계자료 외부 공시를 네. 강력히 요구를 해왔어요. 네. 그런데 뭐 한국노총도 일부 그랬습니다만 민노총 같은 경우는 회계장부 내라고 하니까 전부 안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내겠다. 네. 일종의 무릎을 꿇은 겁니까? 굴보고 한 거 아니에요? 굴복한 거죠.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개혁이 처음으로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. 예. 여태까지 동네 하다못해 친목계 몇 명이 모였는데도 회계 처리 발표를 하잖아요. 다 하죠. 총무가 요새는 엑셀로 해가지고 다 공개하잖아요. 그리고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데 공금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요. 근데 하고 카카오톡에 전부 올립니다. 그렇죠. 찍어가지고. 그렇죠. 예. 통장까지 다 올리는데 예. 지금 우리 양대 노총 가입자가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각각 100만이 넘고 그렇죠. 예, 조합비가 1000억이 넘는데 여태까지 깜깜이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뭐 마구 떼먹고 뭐 쌈짓돈처럼 마구 쓰고 예. 하다못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라고 전국에서 버스 몰려오고 있잖아요. 민노총에서 다 왔거든요.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? 문재인 정권 예. 그 촛불 예. 시위 예. 문재인 정권 만든 네. 그게 민노총에서 돈 대고 조직을 다한 거죠. 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. 문재인 정권 내 네. 청구서 들이민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전세 버스 내서 천국에서 와서 가서 밥 주고 예. 또 모셔가고 이게 수십억 들지 않으면 한 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노동개혁이고 그게 어떻게 잘했냐. 이 넛지라는 거, 넛지라는 말. 아, 넣었지. 외국 그 유명한 교수가 쓴 넛지라는 책이 있거든요. 예, 책이 있죠. 억지로 하라고 막 강요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. 유도. 예를 들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 떨어지는데 파리 그림이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남자들이 소변 볼 때 밑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파리 맞춘다고 좀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소변이 옆으로 좀 떨어지지 않거든요. 좀 앞으로 당기죠. 그렇죠. 예. 당겨서 하면 뭐 그건 말도 써 있잖아요.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되는 건 눈물뿐이 아닙니다. 소변도 흘리지 마라 소리인데 그걸 밖에다 싸지 마 하면 기분 나쁠 텐데 자동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. 그걸 예. 넛지라고 하는 거거든요. 예. 부드럽게 끌고 가는 거.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연말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예. 회계 정보를 입력해야지 조합비를 15% 환급해 주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역시. 조합비를 100만 원 내면 15만 원을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회계 처리를 신고 안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한국노총, 민노총에서 야 우리 돈 없는데 이거 조합비 세액 혜택 좀 보자 압력을 넣은 거예요. 아마 한 10만 원 제하, 예. 20만 원 낼 거 아닙니까? 그죠. 예. 예. 조합비가 얼마나 많습니까? 전국으로 따지면 1000억씩 걷는데 예. 그거를 세액 공제 환급을 해주니까 그 압력에 못 견딘 거죠. 그래서 이거 참 윤석열 정부가 넛지라고 연말 세액공제 제도를 참 도입을 잘했다. 교육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의료 개혁도 이런 식의 좀 머리 쓰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요.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그래도 일로 따라와 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. 그러거든요. 예. 예. 이쪽 길이 어떠십니까? 자동적으로 갈 수 이게 있게. 더 좋을 것 같은데요, 그렇죠. 이렇게. 자동적으로. 뭔가 그쪽- 유인장치를 딱 줘가지고. 그렇죠. 예. 안 가야 될 길은 거기다가 뭐 오물 같은 것도 좀 놓고 가야 될 길은 좀 잘 닦아놓고 해서 국민이 선택하고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은 이 다른 개혁도 훨씬 좀 부드럽지 않겠느냐. 그리고 원칙을 정부에서 잘 지켰잖아요. 네, 노동개혁.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. 그렇죠.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그 계속 설득을 했고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민노총, 한국노총에서 그 관계자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. 예. 예, 노동부 관계자 쫓겨나고 경찰 뭐 쫓겨나고 해도 계속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게 어느 정도 예
노동부에서 그 조사하러 가니까 예. 막아갖고 못 오게 그렇죠. 했잖아요. 그건 뭐 예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뭐 노동 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 노동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시금석. 그런 것 같습니다. 총무가 회계 공개 안 하면은 돈 다 떼먹는지도 모르잖아요. 예. 이번에 이 장부 공개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시금석 첫 출발을 노동개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노동개혁의 갈 길은 아주 멀죠. 이제 시작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도 원칙 대응을 하니까 결국은 그렇죠. 무릎 꿇었잖아요. 그렇죠. 손 들었잖아요. 예, 깨갱하고 그때도 주저앉았어요. 확실하게 뭐 대응하니까 지금까지도 화물연대에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. 예. 명분이 뚜렷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지지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부도 예. 공권력을 가지고 채찍만 휘둘러서는 안 되고 당근을 제거. 그렇죠. 당근. 예. 그러니까 노조법이라든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갖고 예. 회계정보 입력한 노조의 조합원만 예. 조합비 15% 돌려주겠다. 이렇게 그렇죠. 딱 당근을 제시를 하니까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참 어렵잖아요. 예. 그게 15% 돌려받는 게 얼마입니까? 그죠. 예, 예. 적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동안 1,000억 원 걷어갖고 자기들끼리 사실은 이 노조업이라는 게 노조원들의 예. 그런 복지라든가 그 향상에 써야 하는데 민노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불법 시위하고 마구 썼죠. 정치 파업 거기다 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노조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하고는 아무 관계도 정말 없는 해야 될 건 정치 안 투쟁만 하고, 한 거예요. 예, 정치 투쟁하고 거기 돈이 뭐, 얼마가 들어갑니까? 집회하고 그 엉뚱한 짓을 한 거죠. 그걸 노조원들이 거의 항의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는데 특히 뭐 민노총 산하 건설 이런 쪽은 뭐 타워 크레인 같은 데도 그렇고 부실공사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 제공까지 했잖아요. 예.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손실일이 38.5일입니다. 1년에 한 달이 넘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. 그러니까 일본은 이 불법 시위하고 이런 데 가서 일본은 0.2일. 일본보다 우리가 근로손실일이 192배가 많아요. 이러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참 신기한데 예. 더 이상 우리가 경제가 앞으로 가자면은 이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렇게 38.5일 정말 한 달이 넘는 예. 근로 손실 일수라는 게 일을 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? 한 달 일을 안한 이상을.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뭐 파업하고 예. 정치 투쟁으로 예. 길거리 나서고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 국내 유수 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나가잖아요. 네. 해외 뭐 미국이 압력 넣었다고 핑계 대는데 한국이 좋으면 왜 가겠어요? 그리고 외국에 나가야 기업들도 예. 여러 가지 페이버를 주면서 그렇죠. 돌아오라기도 안 돌아오잖아요. 제일 어려운 게 노조 아닙니까? 노조 때문에. 특히 자동차 같은 데는 뭐 자기 자식까지도 취업시키는데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. 예. 그런데도 손을 못 대요. 새로운 신형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기존 노조가 반대해서 못하죠.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고 이 테슬라 자동차 오라고 윤 대통령이 그 사주한테 전화했잖아요. 괴짜. 여수에 땅까지 뭐 예. 주겠다고 했는데도 뭐 어디 인도네시아로 가버린다든가 뭐 오겠어요. 그렇게 들었어요. 오겠어요. 제가.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센데 예. 저는 노조 개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. 지난번에 제가 군산을 한 2, 3주 전에 갔었나요? 토요일인데 완전 다 불이 꺼져 있어요. 야, 자동차고 조선이고 형편무인 지경이 된 거예요. 네. 옛날에 거기 자동차 공장도 있었잖아요. 예. 기업 없이는 도시가 살 수 없는데 저렇게까지 한 거는 노조 탓이 크다. 노동개혁을 정말 서둘러야 되고 이번에 그 굴복시킨 거 이거는 연말 세액공제라는 이 당근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개혁, 노동개혁, 의료개혁, 연금개혁 하는데 이런 게 좀 사례가 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뭐 1%대로 네.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더 줄어든다는 예. 그런 IMF의 그렇죠. 이 통계 자료까지 네.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우리의 경우는 일자리를 계속 늘려하고 최소한도 한 3, 4%는 성장이 돼야 하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의 경우. 네. 그런데 뭐 1%대, 1.7, 뭐 6, 뭐 5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굴러가야지 안 넘어져요. 예. 자전거가 경제 성장도 똑같아서 성장을 못하고 서 있으면 자전거는 자동적으로 넘어지죠. 그래서 정말 이 잠재 성장률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이 넛지를 출산율도 높이는 데도 좀 활용하고 예. 좀 정부 정반 전체에 관해서 좀 이 패러다임 시프트
이 좀 완전히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무조건 방향은 맞죠, 윤 대통령이. 그런데 어떻게 실행할 거냐, how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번에 그 민노총, 한노총 굴복시킨 사례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사례에도 좀 많이 좀 적용됐으면 합니다. 네,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네. 거듭 촉구를 하겠습니다. 네.